아들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또 빨리 가라고 눈치를 준다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며느리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69세 정미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사연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에 사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69세고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제가 며느리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성격도 밝고 똑똑하고 우리 아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때도 제가 친정 어머니처럼 챙겨드렸고 신혼집 마련할 때도 제가 가진 돈을 다 보태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둘이서만 있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고 가끔 연락해서 안부나 묻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며느리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들 집에서 자고 가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가 은근히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셔서 주무시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요?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몇 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아들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말하자니 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할 것 같고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자니 괜히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아들이 유일한 가족인데 그 아들 집에 마음 편히 갈 수 없다는 게 정말 서글펐어요. 가끔은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적해서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도 제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받아도 어머니, 지금 좀 바빠요 하면서 금방 끊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옆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 전화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아팠는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좀 아프다 했더니 병원 가보세요 하고 끝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와서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사다 주고 그랬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정말 섭섭했어요. 내가 이제 아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저한테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연락해서 눈치나 보고 상처받기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올해 봄에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요즘 연락을 안 하셔서 걱정했어요 하면서요.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기뻤어요. 그때 아들이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요 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래, 갈게 했는데 속으로는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주말이 되어서 아들 집에 갔는데 웬걸
며느리가 웃으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네 싶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친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저녁도 정말 맛있게 해주고, 아들과 함께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래, 고맙다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방은 안방 옆에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이불도 깔아놨어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며느리 표정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 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좀 작아서 처음에는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병원에서 퇴원하시자마자 바로 모셔갈게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병원, 퇴원 하면서 이상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네, 수술 잘 되셨다니까 다행이에요. 내일 모시고 와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누구 얘기인지 몰랐는데 며느리가 어머님도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빨리 낫기만 하면 좋겠어요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니까 며느리 어머니 얘기였나 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며느리한테 혹시 장모님이 편찮으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했더니 며느리가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죄송해요. 큰 소리로 통화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시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갑상선 수술을 받으셨는데 혼자 계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모셔다가 돌봐드려야지 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푸늘푸늘 하면서 그런데 저희 집이 좁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돌보고 싶은데 제가 자꾸 와서 자려고 하니까 눈치를 줬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집이 좁은데 저까지 있으면 며느리 어머니가 올 자리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는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모시고 와야 하니까 양해 부탁드린다 하면 될 텐데 왜 그냥 눈치만 줬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 모시고 와서 잘 돌봐드려. 나는 당분간 오지 않을 테니까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말이에요. 왜 우는지 몰라서 뭐가 죄송해. 장모님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말해봐 했더니 며느리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제가 친정어머니를 못 모시고 있었어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뭔 소리야 했더니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작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혼자 계시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모시고 와서 돌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자주 와서 자려고 하니까 방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직접 말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워낙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서 차마 친정어머니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치만 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서 빨리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를 돌보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 큰 집으로요. 어머니랑 제 어머니가 모두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요 하는 거예요. 이사 하니까 며느리가 네, 남편하고 상의해서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언제든지 와서 주무실 수 있고 제 어머니도 모시고 살 수 있도록요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와서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어머니도 언제든지 오셔서 지내실 수 있도록요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설명해 주기를 며느리가 제가 외로워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마음 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상의해서 방이 넉넉한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 준비하느라 바빠서 제게 연락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께 서운하게 해드린 것 때문에 정말 미안해해요. 친정어머니 돌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건데 어머니께서 오해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또 울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가 외로우신 거 알고 있었는데 제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으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며느리도 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내가 미안해. 내 마음도 모르고 혼자 서운해했네. 친정어머니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나도 며느리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했더니 며느리가 더 울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며느리가 고맙더라고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주에 정말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방이 3개짜리로 이사해서 제 방도 따로 있고 며느리 어머니 방도 있어요. 이사하는 날 제가 도와주러 갔는데 며느리가 제 방을 정말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언제든지 오셔서 지내세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하면서 안내해 주는데 방에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다 꾸며놨더라고요. 작은 화분도 놓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커튼도 달고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놨어요. 며느리 어머니도 그때 처음 배웠는데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수술 후라서 많이 약해 보이셨지만 인사도 정중히 하시고 며느리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두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주고 저희도 서로 도우면서 지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의 그 외로움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에 가서 지내요. 며느리 어머니랑도 많이 친해졌고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도 두 어머니가 도와주니까 훨씬 편해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며느리가 어머니들, 오늘은 제가 마사지 받으러 갈 테니까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면서 저희 둘이서 집을 지키게 해주기도 해요. 그럴 때 며느리 어머니랑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며느리 어머니도 저랑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이해가 잘 돼요. 둘 다 혼자 지내다가 자식들이 돌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하고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아들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저한테 소홀했는데
지금은 두 어머니를 똑같이 잘해줘요. 어머니들,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저한테 어머니,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더라고요.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가 며느리를 계속 오해하고 관계가 나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며느리도 저를 배려해서 그랬던 건데, 저 혼자 서운해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정말 착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외로워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친정어머니는 돌봐야 하고 저한테는 직접 말하기 어렵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줘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줘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한테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든든해요 하더라고요. 며느리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보다 몸은 좀 안 좋으시지만 성격이 정말 온화하시고 배려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갑내기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저희 둘이서 며느리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며느리 생일 때는 저희가 함께 미역국을 끓여서 깜짝 파티를 해줬어요. 며느리가 그때 정말 감동해서 울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했어요. 지금은 정말 큰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두 어머니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웃들도 정말 부러워요. 며느리가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효녀인지 하면서 부러워해요. 그런데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며느리한테 오해하고 있는 걸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서로 오해만 하고 관계가 계속 나빠져서 결국 가족이 흩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행히 며느리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줘서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오해가 생긴 경우였으니까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앞으로는 뭐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해하시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요 하더라고요. 저도 나도 그래. 뭔가 서운한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바로 말할게 했어요. 그래야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요즘에는 정말 행복해요. 혼자 있을 때의 그 적적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며느리도 제 친딸 같고 며느리 어머니도 제 친자매 같아요. 특히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셔줘서요. 처음에는 오해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두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고 저희도 며느리한테 도움이 되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며느리 어머니랑 함께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아이들이 생기면 육아도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미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안타까운 고부 갈등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를 배려하려다가 생긴 아름다운 오해였네요. 며느리분도 정말 마음씨 착한 분 같고 미자 할머니도 이해심이 깊으신 분 같아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 말이에요. 특히 고부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서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진심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네처럼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분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까지 하시고 정말 효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미자 할머니께서도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며느리 어머니와도 잘 지내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핵가족화가 되면서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미자 할머니네는 정말 모범적인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자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말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을 읽어주는 건 아니니까 솔직한 소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들과 비슷한 오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미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상대방도 여러분을 배려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자주 오시거나 뭔가 요청하실 때 무작정 싫어하기보다는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외로워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이 좁다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든지 하는 문제들 말이에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 며느리처럼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진심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미자 할머니네처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가족이 진짜 행복한 가족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미자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자 할머니 며느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두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효심을 보기 어려운데 정말 본받을 만한 며느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는 고부 갈등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였네요. 이런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참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나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미자 할머니네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